국세로서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목적세란 말은 정해진 용도만 사용되는 세금들, 그리고 목적세. 보통세란 말은 용도를 정하지 아니하고 아무 용도나 사용되는 세금들을 보고 보통세 그러는데, 그 구별점은 목적세에와 두고 목적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세금은 보통세, 경비사용세금 이러시면 됩니다. 국세,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라는 거 아시고요.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한다면 등록면허세는 도에는 해당이 되나 특강은 들어가지 않는다. 까지 구별될 것이고요.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별하기 위해서 목적세 하나 더 암기하시는데,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자체가 보유하였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로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문장을 쭉 가볼 때에 는자랄지 은자 앞에가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를 문제의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적어질 건데, 적어진 세금이 지방세였으면 꼭 있어야 될 단어는 소재지가 나오게 될 것이고, 또 해당된 세금에 대한 내용이 국세였다면 그때는 사람 줍니다. 문장에서 주어진 사람이 거주자였으면 그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문장에서 주어진 사람이 비거주자였으면 그때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물건 나오겠죠.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나와주고, 맞춤표 앞 보니까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으로서 나온다면 그걸 문제 키로 적으면서 국외란 말이 있으면 그때에 대해서는 국내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다로 아시면 될 것이고, 비거주자로 나왔다면 그때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로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부가세란 말은 세자 앞에 부가니까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을 보고 부가세 그러는데, 어느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이겠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취득세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붙여서 징수하는 것은 지방교육세,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것으로서는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세금의 비교에 대한 내용을 세 개 외워두고 세 원천만 아시면 됩니다. 세 개 외울 것으로서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양도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 더 보태면 인지세. 취득도 적용될 수 있고, 보유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보유도 적용될 수 있고 양도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으로서는 종소세, 지소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나머지는 세 원만 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취득만, 양도소득세는 양도만, 재산세는 보유만, 종합부동산세 보유만, 지역자원시설세 보유만. 이게 방금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의 총괄적 복습이었습니다. 교재로서 합시다. 교재 459페이지 보시면 챕터 2 해가지고 납세 의무 성립, 납세무 확정, 납세무 소멸.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납세 의무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국민의 3대 의무 배웠을 거예요. 3대 의무 하나가 납부할 의무. 이게 바로 납세 의무입니다. 또 하나는 국방 의무, 또 하나는 교육 의무. 그 3대 의무 중에서 배우는 것이 납세 의무입니다. 납세 의무에 대한 내용은
어떻을 때 의무가 발생하냐?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다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납부했는 거예요. 납부해야 된다. 이 내용이죠. 이게 바로 납세 의무의 성립입니다. 성립이란 말은 시작점이에요. 의무가 시작하는 점이다. 의무가 시작한다라는 내용으로서 성립 이렇게 나오죠. 납세 의무 성립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제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보고 세원 그랬죠. 세의 원천, 세원. 그 세원을 갖추었을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된다. 이렇게 나와요. 의무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무 시작했어요. 시작했으면 얼마를 징수하겠다라고 세금액을 정해줘야죠. 그게 납세 의무의 확정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 쭉 가볼 때 확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면서 이건 세의 금액 산정이구나 라고 아세요. 의무는 그러니까 납부할 의무잖아요. 납부할 의무니까 얼마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얼마가 뭐였어요? 세의 금액. 세 금액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정해서 얼마다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준다라는 내용이 부가예요. 부가. 이 부가란 말은 세법, 법전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용어적 정의로서 표현되는 것은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 이렇게 표현돼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서 문맥을 맞춰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흐름이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세금의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의미로 하시면 돼요. 세금을 얼마인지 알려준다. 이러면 돼요. 알려준다 라는 말과 세금의 부담을 지운다라는 말은 같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부가란 말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확장. 세금액을 얼마인지 알려준다. 이런 거잖아요. 알려줬으면 그 금액을 납부케 함으로써 납세 의무는요. 끝난다. 라는 것을 납세 의무 소멸된다. 그리고 우리 입장으로서는 납부고요. 국가나 지자체 입장으로서는요. 징수. 징수란 말은 뭐다라고 또 적어져 있어요. 용어적 내용으로서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 드린다에 대한 내용이 징수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징수는 어디하고 연관돼 있어요? 소멸하고 연관돼 있죠. 교재에 보시면 이 말이 나와요. 부가 징수 방법 나와요. 이건 어떨까요? 확정해서 연결된 소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부가 징수 방법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든 세금이 갖춰야 될 거예요. 맨 처음에 의무가 그 세금에 대해 시작하죠. 시작하고 얼마라고 금액 적고요. 금액 정하고요. 그리고 또 금액 걷어들임으로써 의무는 없어진다. 이런 내용으로서 모든 세금들이 갖춰야 될 흐름이니까 이게 문제에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잘 나온 쪽입니다. 그래서 조세 분류에 대한 내용은 10의 2 전에서는 2년 간격으로서 매년마다 나왔으나 지금은 그게 4 내지 5년 간격으로 한 문제예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죠. 여기가 잘 나옵니다. 해년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해에서는 성립 나올 거예요. 어떤 해에서는요 확정 나올 거예요. 또 어떤 해에서는요 부가 징수 방법 나올 거예요. 어떤 해에서는 소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전부 다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 아는 것은 뭘 먼저 볼까요? 성립. 성립을 먼저 봅니다. 성립에서 460페이지 먼저 읽어줄게요. 460페이지에서 납세 의무의 성립은 성립 밑에다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문제는 안 나오나 적으십시오. 납세 의무의 시작점, 출발점.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죠? 언제 시작할까요? 세원을 갖추었을 때 이러잖아요. 자, 거기에서 과세 요건이 충족하는 때 성립. 거기다가 밑줄. 그래서 과세 요건 위에다가 적으세요. 세원. 두 글자로 아는 게 낫습니까? 네 글자 하는 게 나을까요? 두 글자 낫죠? 그래서 세원을 충족하는 때 성립한다. 이 말은 세원을 갖추었을 때 의무가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합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나와요.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내용 그대로예요. 자, 성립 시기. 성립 시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자, 일반적 경우로서 아까 제가 요 세원이라는 것은 세자 앞에 적어진 단어이죠. 그럼 세자 앞에 이렇게 단어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세원. 그리고 갖추었을 때라는 말은 하는 때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만 붙이면 성립식이 됩니다. 의무가 시작하는 때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어렵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는요. 세자 앞에 취득에다가 하는 때 붙이니까 취득하는 때 성립. 자,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은 1괄호에서 표 안에가 취득세 나오죠? 취득세 거의 밑줄. 그 옆에 취득하는 때 밑줄. 다시 등록면허세. 세자 앞이 뭡니까? 등록.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등록하는 때 성립. 등록하는 때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오른쪽 페이지에서 표에서 수시 부과하는 세금. 세금마다 수시 부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세금들을 총괄적으로 수시 부과하는 세금들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세자 맨 앞에 뭐 있습니까? 수시 부과. 그럼 수시 부과하는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거기 밑줄.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밑줄 치고요. 다시 해보죠. 여기에서 상속세 그랬어요. 상속세. 세자 뭡니까? 상속. 상속이 이루어지는 때 성립됩니다. 이루어지는 때란 말은 개시하는 때란 말과 같은 말. 상속 개시하는 때 성립. 또 하는 때를 날로 바꾸면 개시일, 상속 개시일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세자 뭡니까? 증여. 증여에 의해서 취득하는 때 이러는데 이거 시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적어져 있어요. 적어져 있으나 체킹할 필요가 없어요. 학문 하나라고 적어진 거니까 그건 버리세요. 무엇도 버리냐면 법인세도 버리고요. 부가가치세도 버린 겁니다. 이제 일반적 경우에 성립시기에 대한 내용은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방금 체크했던 3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됩니다. 그리고 또 알 것으로서 부는 본에 따른다. 이건 아시죠? 여기요? 여기에서 부는 어디에 따른 거예요? 본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그럼 부가세에 대한 뭐 있습니까? 다시 합시다. 앞 페이지
에서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래야 졸립지 않을 거예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34페이지에서 취득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는 세금은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럼 이제 보니까 부에 해당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있죠. 농어촌 특별세에 해당이 있고, 그리고 또 지방교육세 있어요. 지방교육세. 그리고 뒤에서 곧 배우는데 있는 것이 가산세 있습니다. 하나 뒤에서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 수 있겠네요. 세 짝이 뭐예요? 가산. 그럼 뭘까요? 붙인다. 부란 얘기죠. 부가가 붙인다는 거잖아요. 이 가산세도 어디의 일종? 부가세 일종입니다. 이 부가세에 대한 내용은 본에 따른다 라는 의미로서 법이 만들어져요. 본에 따른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본에 대한 세 명칭이 나오겠죠. 얘가요. 나오고, 그리고 법무세의,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해주면은 부는 본에 따라간다 라는 의미로서 나오겠죠. 본이 성립됐을 때 뭐도 성립한다? 부도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가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성립식이 물어본다면 뭐뭐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로 됩니다. 이거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세 명칭, 본에 대한 세 명칭은 하도 많아요. 하도 많으니까 출제자 본인도 이걸 못 외워요. 그럼 출제자 본인이 못 외운 것을 여기에서 틀리게 적을까요? 출제자 본인이 못 외운 것을 틀리게 적었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남나라 사람이에요. 자기가 외울 수 있는 것을 문제 내겠죠. 그러니까 영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이 세 명칭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 없고, 이제 아는 것은요. 뭐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부는 본에 따라간다. 부에 속한 세금에 대해서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문장에서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이러시면 돼요. 자, 거기에서 보세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461페이지 보시면 농어촌 특별세 나오죠. 거기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적어져 있죠. 문장으로 나온다면 맞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지방교육세도 똑같죠.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보시면은 가산할 국세, 지방세 이건 맡겨준다는 얘기예요. 맡겨주니까 그거 알 필요 없이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거기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방소득세 있어요. 지방소득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현행으로서 독립세입니다. 독립세인데 예전에 이게 부 내용 그대로 돼 있어요.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되고 예전 부 내용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도 어떤 말이 있을까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오죠. 좀 더 자세한다면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더 자세한다면 그 과세 표준되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단어, 그 과세 표준되는 이거 다 외울 겁니까? 이 필요 없겠죠. 뭐 말씀 되겠어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런 일로서 아시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요, 계속적으로 혼동스럽습니다. 방금 보니까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 과세 표준되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돼 있죠.
이제 공부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과세 표준되는 세 이렇게 다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나온 거 보니까 지방교육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이 나왔어요. 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과세 표준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외우신 분, 그 사람은 내가 외웠던 단어가 아니네. 재산세? 내가 외웠던 것은 과세 표준 이러는데 여가 나왔어요.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고 올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건요. 자, 재산세에 붙는 세금은 뭐? 지방교육세. 이거 이거 뭐요? 본. 맞죠?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응용적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용적 문제까지 다 풀기 위해서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부가세인, 농어촌 투표세, 지방교육세, 가산세에서 성립시기 물어본다면 뒤에서 문장으로 나올 때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지방교육세 부죠. 그리고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서 하시면 되고요. 이제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보유 관련 세금이에요. 보유 관련 세금으로서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된 세금 뭐 있습니까? 재산세. 재산세에서 하나 더 붙은다면요.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되고요. 또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여기 되죠. 여기에서 보유 관련 세금은 소유자에게 매년마다 징수합니다. 소유자에게 매년마다 징수하니까 어느 시점의 소유자에게 징수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는 기준. 날로 정하니까 1. 며칠로 정했냐면 6월 1일로 정했습니다. 6월 1일 되죠. 여러분 교재에서는 나온 말이 과세 기준일로 나옵니다. 6월 1일 나와져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영리하셔가지고 과세까지 외웠어요. 그랬으면 딱 하루만 지납시다. 하루만 지나면은요 소득세에서 나온 말이 과세 기간이 있었죠. 그 내용과 과세 이렇게 나오니까 합이 이루어져요. 합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소득세 건지 재산세 건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과세라는 말을 빼세요. 어차피 여러분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주관식 아니죠. 그럼 과세라는 말을 적어줄 거니까 그거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기준일. 며칠? 6월 1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아시고. 그리고 주민세입니다. 이 주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 주민세 요 앞에가 어떤 글자가 붙었는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주민세는 각 시, 군, 구의 주민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게 거기서 나와져요. 그런데 각 시, 군, 구마다의 주민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사 갈 수 있죠. 이사 안 갑니까?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가니까는 어느 시점의 주민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법에서 날짜를 정합니다. 날짜 정하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기준. 일 되겠죠? 기준 일. 여기는 며칠이면 7월 1일. 구별하세요. 여기는 7월 1일 그리고 보유세금은요. 6월 1일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소득세 해보죠. 소득세. 아까 소득세에 대한 내용 합친다겠죠? 그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득세는 누구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개인의 소득. 개인의 소득은 합쳐줘야 그 사람 소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과세한다? 종합과세. 양도와 퇴직은 혼자 따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줄게요.
예를 들어 볼 때 A라는 사람이 과세 기간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 기간에 A에게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을 가정합니다. 가정하니까 만우절 날짜로 잡을게요. 근대판 만우절은 4월 1일. 4월 1일 날짜에서 이분이 퇴직하였다 합시다. 그리고 현대판 만우절, 노태우 거짓말한 날, 6월 29일 날에서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이 내용만 A에게 이 기간 동안에 나타나고 다른 내용은 A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A의 소득이 나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했죠. 근무하고 급여 받았으니까 근로소득. 퇴직받았으니까 퇴직소득. 사업했으니까 사업소득. 자, 여기에서 근로와 사업을 합쳐야죠. 합쳐줘야 A라는 사람의 종합소득 되겠죠. 이건 혼자, 이건 따로고요. 이제 여기에서 언제 합칠까요? 자, 4월 1일 합칠까요? 6월 29일 합칠까요? 12월 31일 합칠까요? 당연히 12월 31일 합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득세에서 성립 넣으면요, 연말로 하시면 돼요. 연말로 연상하였으면 답은 끝나는 때에다가 답을 수 있겠죠. 좀 더 자세히 한다면 과세 기간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돼요. 소득세 나와도 끝나는 때 연말, 양도 소득세 나와도 끝나는 때 연말, 퇴직 소득세 나와도 끝나는 때 연말로서 되는 겁니다. 또 소득세 말이 나오고 앞에 중간이라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연말로 연상하셔서 끝나는 때에다가 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다면 그때는요, 일반적 경우는 12월 30일 중간 인합 글자 있다면 정확하게 중간이에요. 정확하게 중간이니까 6월 30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인지세 해보죠. 인지세. 요 셋자표 뭐예요? 인지죠. 수입인지 생각하시면 돼요. 수입인지 생각하면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등본 발급받을 때 어디로 갑니까? 동사무소 간다고 말씀하신 분은 연로하신 분, 주민센터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때는 연식이 짧으신 분, 저희 반에는 연로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민센터 가겠죠. 그러니까 주민센터 가가지고 종이에다가 주민등록 등본이라고 적고 이렇게 그 서류에 대한 내용을 공무원분에게 제출하게 되면 공무원분이 인지는 얼마입니다 라고 금액 정해주죠. 그 여기에 대한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글자 적었을 때 인지 가격이 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글자 적었을 때 성립되고요. 인지가 얼마다라고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적었을 때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 글자 적었다는 말을 고상한 말로 한다면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상한 말이니까 적어줄게요.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성립 물어볼 때 인지세 나오면 문서 작성 시, 확정 물어봐도 문서 작성 시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이 바로 성립 시기예요.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 요 내용으로서 정리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460페이지에서부터 461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기 힘들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방금 했던 내용으로서 아시면 돼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시 정리해 줄게요. 문제에서 성립,
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성립 단어를 문제 키로 잡으세요. 문제 키로 잡고 그리고 일반적 경우는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 붙인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 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부는 본에 따라간다고 하였으니까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에서 성립식이 물어본다면 문장으로서 나올 때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현행으로서는 독립세이나 예전 부를 그대로 법으로 고치지 않고 갖고 있으니까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된다. 특수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유 관련 세금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법에서 날짜 정한다. 기준일 6월 1일, 주민세는 기준인데 7월 1일로서 구별하시고요. 소득세는 연말. 성립 물으면서 소득세는 단어만 있으면 연말 하시면 돼요. 연말이니까 이때는요. 과세기간 끝나는 때 되겠죠. 자, 과세기간 끝나는 때 8글자로 외울 겁니까? 2글자 연말로 할 겁니까? 2글자 연말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혼동사항이 없어요. 연말 끝나는 때로 될 것이고 그리고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 성립과 동시에 확정으로 갑니다. 이거 성립 설명드렸고요. 성립되었으면 그 성립된 세금이 국세였으면 국가가 징수하겠죠. 성립된 세금이 지방세였다면 지자체가 징수합니다. 징수할 때는 세금액은 얼마다라고 정하고 징수하겠죠. 이 세금액 정하는 거 확정합니다. 확정에 대한 내용은 461페이지에 있어요. 그 내용으로서 제2절 납세 확정 시기 나오죠. 확정 시기에서 밑으로 셋째 줄 보시면 납세 의무의 확정은 확정 밑에다가 적으세요. 세액 산정이라고 적으세요. 세액 산정. 연결하면 납세 의무의 세액 산정은 1가로 납세 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 신고에다가 동그라미. 신고란 말은 글자 그대로예요.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가로 과세 관청의 결정에다가 동그라미.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 그리고 결정의 뜻을 말해줄게요. 결정의 뜻은 과세권자가 세금액을 산정하는 것인데 다시 볼 때 3번에서 성립과 동시 확정된 거 있죠. 뭘까요? 인지세. 이거죠. 그러면 확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서 신고 결정이죠. 자, 여기에서 적어줄게요. 확정은요. 하나는 뭐예요? 신고. 신고란 말은 글자 그대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 결정의 뜻 적어줄게요. 결정의 뜻은 과세권자가 세금액을 산정하여서 고지서 발부, 된 걸 보고 결정 그럽니다. 모든 세금은 신고 아니면 결정 둘 중에 하나 택합니다. 어차피 성립과 동시 확정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뭐였어요? 인지세. 알고 있으니까 인지세를 뺀 나머지 세금은 신고 아니면 뭐예요? 결정.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지자체가, 국가가 모른다면요. 모른다면 알려줄 수 있어 없어요?
납세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액은 산정할 수 있겠으나 알려줄 수가 없으니까 부가권을 납세 의무자에 넘겨주면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다. 이게 나옵니다. 또 다시 반대로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를 지자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어떨까요? 결정해서 세금은 얼마다라고 알려주겠죠. 거기서 발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고와 결정에 대한 내용은 납세 의무 성립된 시점에서 납세 의무자 누군지를 아냐 모르냐 이 내용으로서 신고 결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그 신고 결정에 대한 내용에 택한 원인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오는 것은 어떤 세금이 신고고 어떤 세금이 결정인지 이것만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구별시켜 볼 때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내 거다라고 등기한다겠죠. 그러면 보유에 해당되는 세금은 소유자가 누군지를 국가가, 지자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등기부 적어졌으니까요. 또 토지 대장에, 건축 대장에 적어졌잖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보유만 적용되는 세금은 뭘로? 결정. 보유만 적용되는 세금은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은요? 신고. 보유만 외의 세금은 뭐다? 신고다. 이러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취득세 어떨까요? 취득세 결정일까요? 신고일까요? 자, 다시 합시다. 지웠는데 아까 절대적 암기사항에서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 자원, 시설세. 국가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취득세는 보유가요? 보유외가요? 보유만 외잖아요. 글자 적어졌네. 취득세, 세짝 뭐예요? 취득. 그러니까 보유만 외겠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세법은 한글 공부만 잘하시면 된다고요. 한글로 해가지고 적어진 뭐였어요? 취득. 그러면 보유다, 보유만 외다. 외니까 어디로 갈까요? 신고. 되겠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다시 합시다. 지자체가 보유했을 때 소유자에게 과세한 세금은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가 보유만이죠. 그럼 뭘까요? 결정. 종합부동산세는요? 보유만이니까 원칙은 뭐다? 결정. 또 다시 양도소득세는요? 신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종합소득세는요? 신고로 갑니다. 됐습니까? 그 내용이 D페이지 보시면은 1가로 신고주의, 2가로 부가주의, 3가로 성립과 동시 확정. 성립 동시 확정되는 건 하나만 하시면 돼요. 뭐였어요? 인지세. 이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확정 시기 하면서 표 안에가 신고하는 때 나오죠. 그런데 거기 세금들 엄청나게 적어졌죠. 거기 적어진 세금 전부 다 외울 필요 없고요. 거기에서 알 것만 체킹해 줄게요. 소득세 아세요? 소득세 뭘로? 신고. 종합소득세도 신고. 양도소득세도 신고. 그 다음에 또 그 정도에서 취득세 밑줄. 취득세 뭘로? 신고. 등록면서도 뭘로? 신고. 신고. 그 정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결정 나오죠? 결정하는 때 거기에서 종합부동산세 밑줄, 재산세 밑줄,
하나 더 붙으면 지역자원 시설세 밑줄. 됐죠? 이 정도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 더 기억할 거, A에 대한 내용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세금이죠. 보유만 전세금이니까 신고가요? 결정일까요? 결정. 결정 되겠죠. 결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와 달리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외사항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것만 따로 빼준 겁니다. 이것은 아시겠죠? 이것도 모르십니까? 재산세는 뭘로? 결정. 또 지역자원시세 뭘로? 결정. 취득세는요? 신고. 등록면허세는요? 보유만 외니까 뭘로?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도? 신고. 올라갑니다. 그건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외사항이 있어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와져요. 여기에 대한 내용 예습창으로서 먼저 적어줄게요. 교재 없는 내용이니까 적겠습니다. 예외로 예외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간 12월 1일에서부터 12월 15일 내에 신고한다. 신고하였으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적으십시오. 적었습니까? 적었으면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설명 드려줄게요.